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허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새누리당 개파 청산한다더니 친박 비박 줄 세우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왜 선거에 졌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할 수 없이. 아니 정치 얘기 별로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네.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더구나 새누리당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고 네. 유일한 보수 정당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은 물론 아니지만 네. 유일하게 보수를 제대로 표방해온 정당이다 해서 하나 봤더니 마침 7월 13일 오후에 이제 새누리당의 비대위하고 정책위 이렇게 공동을 해서 새누리당 진로에 관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가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토론회가 일종의 토크쇼 형식의 그걸 했는데, 어쨌든 형식은 어쨌든 토론회입니다. 새누리당의 그 진로와 관련된 그 토론회, 복걸 선생이 가서 한 말씀 선소를 했던데, 제가 그게 딱 맞는 얘기다 싶어서 오늘 주제 넘게 정치라면 정치고 그런 얘기 한 말씀. 복고일 선생님이 새누리당의 근본 문제는 이념이 부재하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일가를 하셨습니다. 직접 그런 표현은 안 했는데요. 새누리 미리 주제 발표한 거를 내가 복 선생님 그걸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물론 거기서 시간이 제한되다니까 그걸 그대로 읽는 건 그대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복 선생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오소독서. 네. 오소독서한 게 뭐냐? 그런 걸 볼 때 본인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런 오소독서, 그게 자기를 볼 때 자유민주주의, 네. 그리고 시장 경제, 요거를 이제 정설이다. 이게 이설이 네. 아니고 정설, 우리 국가적 정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네. 이거의 가치를 표명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 앞서서 제 이야기를 먼저 아무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은 말이 많을 이유도 없고 탈이 많을 이유도 없었던 건데, 사드 배치가 결론이 났죠. 배치하는 걸로. 네, 결론도 났고 경북 성주로 됐는데요. 13일 오후 이제 국방부가 그 공식 정부 입장을 경북 성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은 날 소위 말하는 TK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 20명, 그리고 무소속의 홍모라는 의원까지 해가 21명이, 새누리당 쪽에 있는 21명이, 그러니까 TK 지역의 의원 중에 이런저런 전직 장관했던 사람, 국방차관했던 네. 사람, 4대 원천 찬성한다는 유승민 4명인가 빼고 집단 최경환, 김광림 다 포함해서 네. 21명이 국회에서 성명 발표를 했어요. 그 성명 발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네. 전제는 그렇게 슬쩍 깔아놓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설명하라. 네. 사드 배치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정부를 추궁하는 게, 이건 집권 여당이 아니라 마치 제가 듣기에는 야당이 하는 목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죠. 거의 무슨 반체제 성향의 야당인 것처럼도 보일 수 있겠네요. 예, 체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네. 하는 거예요. 더구나 새누리당의 의원이, 집권 여당이, 그것도 새누리당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근간이랄까요? 네. 중추랄까, 그걸 맡은 TK 지역 의원들이 그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우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지만 하는 거는 이제 말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네. 말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관로 열고 닫고 수준의 그런 말처럼 저는 보이고요. 내용을 보면 반대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렇게 말해야죠. 사드라는 게 한미 전문가, 전략가, 군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겠느냐, 네. 여러 가지를 감안했겠느냐. 당연히 그러면서 그걸 지지를 해줘야 집권 여당일 테고, 또 그다음에 지금 와중에 그 주민들이 흥분해가지고 할 거기에 무슨 지원책과 대책을 마련할 게 그게 네. 여당이 할 얘기 아니잖아요. 그건 야당이 할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새누리당이 참 정신이 없구나. 그 앞서서도 칠곡 군수가
뭐 삭발 아주 성급한 삭발 네. 투쟁을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확정한 발표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발 쓰고 다닐려나 네. 뭐 그랬죠. 그다음 성주 군수는 발표 나니까 앞장서서 혈서를 써가지고 반대 네.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가라앉혀줬죠. 이 양반들이 칠곡 군수, 성주 군수 전부 다 새누리당 물론 소속입니다. 새누리당 이거 막을 의사도 없고 설득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원래 하반기 경영 보면은 정부가 기재부가 한 게 2몇 % 뭐로 내려갔습니다. 그나마도 정부 돈을 추경을 10조를 하고 기금과 또는 뭐 공기업에서 추가 투자해서 거기에서 또 10조 플러스 알파 20조 플러스 알파 투자하고 재정에는 의존하고 이래도 겨우 2% 유지. 그다음에 청년 고용 똑같은 날 발표됐잖아요. 통계청에 네. 청년 고용 실태 보면 2월 달에 최악이 됐던 12.5%에서 계속 매달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악 수준을 5개월간 지속하는데 여기에 과연 새누리당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 정부에 맡겨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네.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네. 또 이건 뭐 이것도 제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남중국해 그 상황에 보면은 이거는 국제적인 현안일 뿐 아니라 수출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이 네. 네, 여기를 통해서 오니까 미중 간에 지금 충돌이 벌어질 것 네. 같고 국제 간에 뭐 한국은 어느 편이냐 그런 입장을 강요당하고 우리로서 안보 지형에 굉장한 변수가 네. 되는 걸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새누리당은 과연 이걸 진지하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새누리당에 보십시오. 4월 13일 총선에서 대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 대패하고 석 달이 됐습니다. 지금 네. 석 달 동안 새누리당은 어떤 리더십을 확보했고 어떤 변혁을 했고 어떤 변화의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 그냥 자기들끼리만 당내 당권 투쟁. 그렇죠. 네. 집권 여당의 이거 말고는 보여준 집권 게 여당의 없네요. 책무성도 없고 또 유일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대치도 저버린 네. 것 같고. 오히려 중도로 이동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 이기는 길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요. 그거 아주 얄팍한 소리죠. 원칙은 그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그러한 중심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뭐 무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로지 다선이란 이유로 특정 의원들이 완전 옛날 저 전과가 확실한 범죄 경력이 있는 다선이란 이유로 그런 사람이 당의 대표로 된다고 유력한 후보라 그러고 그래서 과연 감동을 주고 변혁이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보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상당수는 무슨 정체성도 모호한 무슨 웰빙족처럼 막 보이는 상황인데 네. 새누리당만 그 위기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책무를 못 느끼고. 그 예를 들면은 저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구나 이 왜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오해나 비판을 받더라도 얼마나 속상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죠. 물론 네. 그런 비판이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확실히 새누리는 위기 내지는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런 걸 탈피해보자고 하니까 방향성이 문제라고 얘기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얘기가 그 발표가 복고일 선생 얘기가 요약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제 정설이라는 게 있고 이설이 있는 거다. 정설을 유지하는 것이 보수고 네. 그다음에 이설을 쫓아 변혁을 막 찾는 게 그게 바로 어떻게 진보랄까 변혁 세력이다. 네, 그게 이제 좌익. 예. 네. 뭐 그것도 물론 이제 그게 뭐 옛날 사회주의 러시아에 소련에 가면은 그들의 정설은 정통 공산 국가가 정설이 또 되겠죠. 오소독스로. 그렇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설은 오소독스는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 시장 경제 확보 아니겠느냐라는 게 복 선생의 주장이고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데 새누리당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체성을 찾을 노력도 안 했고 오히려 훼손하고 버렸다는 게 지금까지 망가진 원인이고 휘청거리는 헛발질하는 허우적대는 원인이다. 네. 그러면 이걸 벗어나고 유권자들한테 지지 세력 정통적 지지 세력을 되찾는 길이 뭐냐? 바로 그걸 되찾는 길이다. 아주 명료해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아주 명료하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새누리당이 과연 복 선생이 한 이야기를 첫째 귀를 기울일 것이냐. 두 번째 귀를 기울여도 그 정체성을 찾아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찾아라는 거에 귀를 기울인다더러 이해는 제대로 충분히 완전히 이해할 것이냐. 네. 세 번째 그 이해를 했다면 실천을 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거죠. 어떤 분은 최근에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하시던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북한 위주의 통일이 되더라도 거기서 국회의원 자기가 한 번 더 할 수만 있다면 뭐 크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든 전체주의로 통일이 되든 별로 상관 안 할 분들처럼 보인다. 그게 이제 너무나 극단론입니다. 너무나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옛날 독일 그 통일 무슨 그것처럼 통일의회의 초대 의원이 내가 네. 된다면 그 이후로 잘 만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환상적이라 그냥 환상을 갖고 있을 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넌센스고요. 현실을 오히려 어떠한 통일을 만들고 어떠한 통일을 네. 우리가 이렇게 해낼 것이며 통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연구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고 그거는 장기적 과정의 문제고 또 아무튼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꾸 중도로 간다고 하면 우익 정당, 정치 소비 시장에서 우익 정당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그러다면 이제 상태가 되는 새로운 거죠. 새누리당이 완전히 해체 뭐야 해가지고 중도로 네. 표방할 사람은 그리 가고 전통적으로 보수와 우익 자유의 정당은, 자유의 네. 가치를 할 사람 새로 만들어가지고 재정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게 그 이혼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거는 뭐 지금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많아지는데 우리 개파 새누리당 제가 볼 때는 당표 싸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연히 쇠불리기 공천에서 우리 편 많이 가지고 가느냐 너 편 많이 가지고 네. 가느냐 막 친박 비박의 핵심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정체성에 관한 싸움이라면 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드러내놓고 싸우고 논의하고 싸우다는 게 표현이 못하면 더 논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해서 그 정향 정당의 정향 그걸 바로 잡아야 옳은 정책과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건 네. 좋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봉합해서 그 본질적인 정당이 뭡니까? 정책을 파고 철학을 판매하고 가치를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일관성을 파는 데 정치입니까? 그런 거에 보지 않고 단순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공천에 네 편을 주느냐 내 라인을 주느냐 이런 거라면 당의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애매한 말로 중도로 간다 이러면은 딱 갈라서서 그렇게 중도 정당 갈 사람은 가고 보수할 사람은 해서 심판을 받는 게 당당하고 정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용기나 그건 없고 패거리는 모아서 네. 세는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하지 말자 하면서 덮고 그다음에 패싸움, 쇠싸움이나 한다면 아주 또 지는 거죠. 또 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정당이 성립하는 토대는 이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만 동의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라 네. 정당이라는 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디다만은 그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존재고 사회적 하려면 정권을 어떻게 잡냐? 정책을 팔아야 되고 정책을 판매하는 겁니까? 정책은 어떻게 파냐? 이념을 판매하는 것이고 판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면은 이념을 세일즈하고 어쨌든 그걸 내세우는 데고 그다음에 가치를 어필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 일관성이 있는 거고 100년간은 정당이 있는 거예요. 미국 왜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에 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좌파 우파가 왜 있습니까? 그거는 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선택을 받고 그렇게 선택을 받을 때 자기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도 믿고 상품을 받을 게 저 상품이 무늬는 빨간데 속은 들여다보니까 하얀지 도무지 네. 수박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이거죠. 나는 분명히 수박이라고 밝히고 나는 참외라고 해야 정당하고 당당하고 그래야 우리가 정당도 발전하고 국회도 분명해지고 나갈 거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뭐 복 선생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지 모르지만 제 이야기는 좀 그걸 분명하게 노선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 정당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제대로 말하자면 참 정당이 됐을 때 또는 정권을 내주더라도 다음에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 또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책임 정치를 질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저자이자 지금 덕성여대 총장하시는 이원복 총장께서 포퓰리즘은 만화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이게 한국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더군요. 표불리즘. 네. 표를 불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네. 하나의 좀 네. 현실이죠. 아무튼 새누리당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네. 미래적 가치는 뭐 더 이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체성을 찾아라 한마디로 네. 정체성을 찾아라. 거기에 새누리당의 이 위기 내지는 이런 난관 돌파가 달렸을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그래도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비판적인 제안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